오늘 지수하루그 처음 시간인데요. 처음인 것만큼 쉬워요. 많이 쉽고 중학교 때 거 거의 그냥 되새김질 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은 오늘 처음 배울 건데요. 이게 이제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중학교 때 한 번씩 했던 거라서 받아들이긴 편할 겁니다. 우리 요런 모양 봤을 때 밑과 지수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A의 n제곱 이렇게 읽었었습니다. 그죠?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죠? 2의 4제곱 이렇게 하면 밑이 2고 지수가 4가 된다 이렇게 했던 거는 중학교 때 충분히 많이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거를 지수라고 하고 밑이라고 한 다음에 지수 법칙을 중학교 때 우리 배웠었어요. 그죠? 그래서 배운 거 하나씩만 짚고 가면 밑이 똑같아야 돼요. A, B가 실수이고 지금 지수는 자연수일 대로 한정을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밑이 똑같은 상황에서 곱하기로 연결이 돼 있으면 위에 지수끼리 더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면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 이러면 A의 5제곱으로 더한다. 이게 지수 법칙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 밑이 이렇게 A 하나 있는 상황에서 괄호에 또 거듭 제곱을 하는 경우는 이 지수끼리 곱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를 하나 들으면 A의 제곱의 세제곱이면 둘을 곱해서 A의 6제곱으로 이렇게 쓰기로 했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서 있는 지수는 괄호 안으로 분배가 된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A, B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이렇게 분배되는 성질이 있었고요. 나누기 마찬가지 괄호 안으로 각각 분배가 되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학교 때 어려워했을 공식이 얘였을 텐데 얘를 이제 다달이 다 외우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그걸 이제 외우지 말자라는 게 배우는 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얘네가 자연수로 제한이 돼 있지만 앞으로 이제 정수랑 유리수, 실수까지 확장을 하려고 해요. 지수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의 2분의 1제곱, A의 마이너스 세제곱, 3.5제곱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자, 어쨌든 그건 나중에 배울 거니까 5번에 이 공식을 한 번만 그냥 짚고 넘어가면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은 지금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큰 상황이죠. 그럼 요 상황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상황. 그러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서 A의 1제곱. A의 1제곱일 때 보통 1은 안 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A의 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이런 상황에서는 요 밑에 경우죠. 밑에 경우 앞에 게 뒤에 거보다 작은 경우 그럴 때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거 분의 1 해서 A 세제곱 분의 1로 하자는 얘기인데 이걸 이렇게 그대로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는 얘를 그냥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는 걸로 통일을 해서 이렇게 음수지수로 남겨놓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이제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알아줘야 될 건 나누기다 그러면 지수끼리 뺀다. 그냥 앞에 거 뒤에 거를 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지수가 같은 경우 그러면 A 제곱 나누기 A 제곱은 A의 2 빼기 2 해서 A의 0제곱 되잖아요. 이거는 1로 정의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또 나오겠지만 어떤 밑에 0제곱은 무조건 1이라는 성질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조금 더 간단한 공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책에 보면 문제 1번 있을 텐데 선생님 설명 듣기 전에 미리 풀어봐도 좋습니다. 자, 문제 1번 이제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밑이 같은 것끼리가 쌍이 되죠. 그래서 A 곱하기 A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B 세제곱 곱하기 B의 4제곱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밑이 같은 것끼리만 지수를 더할 수 있어서 A에 여기 1이 숨어져 있는 거죠. 1 더하기 2 세제곱 곱하기 B의 3 더하기 4 7제곱. 자, 그럼 곱하기도 안 쓰고 A 세제곱 B 7제곱 이렇게 쓰면 답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괜찮죠? 할만하시겠죠? 자, 2번도 차근차근 법칙을 이용해서 풀면요. 일단 괄호가 있잖아요. 요 괄호 밖에 있는 애를 분배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A 제곱
에다가 처음이니까 좀 천천히 할게요. 요거의 세제곱, 그 다음에 b의 세제곱,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도 아까 지수법칙에 있었죠. 이런 경우는 요 두 개를 곱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a의 2 곱하기 3 6제곱, b의 세제곱 해서 이렇게 답이 됩니다. 쉬운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걸 뭘 수업을 하나 싶을 정도로 좀 쉽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전혀 실수가 없게끔 연습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자만하지 말고 꼭 공부해 주세요. 자, 3번 나누기를 보면 우리 체질적으로 조금 어려워하잖아요. 하나씩 해결해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애들은 뭐 법칙을 사용해서 더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a 4제곱, b 세제곱은 일단 더 그대로 두시고, 나누기 한 다음에 여기는 괄호의 바깥의 지수니까 얘를 이렇게 분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b의 6제곱분의 a의 세제곱으로 바뀔 수 있죠. 자, 그럼 나누기에서 우리가 굳이 뭐 지수법칙을 어렵게 가지 않더라도 우리 예전부터 했던 나누기는 뭘로 바꾸냐면 곱하기 역수로 바꾸죠. 이렇게 그래 놓고 곱하기 있는 애들은 분자로 그냥 다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뭐 2 곱하기 3분의 2 하면 우리가 3분의 4 하는 것처럼 이 위에 있는 걸 여기다 곱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써볼게요. b의 6제곱분의 a가 4제곱도 있고 세제곱도 있으니까 더해서 7제곱, b는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잘 뜯어보면 여기에는 b가 b 있는 거고, 여기에는 b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가 짝짝 약분이 되죠. 그럼 남아있는 건 분모의 b가 세제곱, 그리고 위에 있는 세제곱은 다 지워져서 a의 7제곱. 이렇게 천천히 계산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수법칙이 조금 어색하시면 할 수 있겠죠? 혹시 뭐 질문 있는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손들어서 물어봐도 되고요. 속도 괜찮은가요? 설명하는 속도 안 빠른가요? 괜찮으면 엄지척, 난 좀 빠르다 싶으면 박수. 네, 반응해 주셔서 고마워요. 엄지척이 많네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배울 게 이제 새로 배우는 건 절대 아니고요. 거듭 제곱근이라는 개념을 배울 건데, 우리 이거부터 가지 말고 중학교 때 배운 거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x 제곱이 2가 되는 x 우리 할 수 있을 거예요. 뭐가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할 수 있죠. 중학교 때 이런 거 연습 많이 했으니까. 그럼 얘 이름은 뭐였냐면 2의 제곱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막 중학교 때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2의 제곱근은, 그리고 또 제곱근 2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냐 없냐로 막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런 거거든요. 우리 그래서 익숙해요. 뭐의 제곱근은 익숙해요. 그러면 3의 제곱근은 어때요? 뭘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겠죠. 자,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인데 우리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랑 똑같아 해서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자, 이런 것들이 제곱근이었어요. 그럼 제곱근의 의미는 뭐냐면 처음에 썼던 요 식이 바로 얘의 의미예요. 그쵸? 2의 제곱근의 의미는 제곱해서 2 나오는 x가 뭐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랑 똑같은 거죠. 다시 한번, 3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3 되는 x가 뭐야? 이런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 다르게 물어볼게요. 3의, 이제 요번에 처음 배우는 건데, 세제곱근은, 그럼 얘 의미가 뭐겠어요? 어떤 걸 세제곱해야 3이 나와? 이거겠죠. 그런 x를 찾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차 요 앞에 있는 세제곱이냐, 4제곱이냐, 5제곱이냐 뭐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n제곱근 이렇게까지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a의 n제곱근 이걸 물어보면 식은 어떻게 써야 돼요? 얘 의미는 어떤 걸 n제곱해야 a가 나오니 그런 x는 뭐야? 이게 바로 a의 n제곱근이야,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의 몇 제곱근이야 물어보면 반드시 이 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쭉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밑줄 한번 각자 쳐보시면요. 실수 A의 n제곱근은 복소수 범위까지 포함을 하면 n개가 무조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5제곱근은 5개 있는 거고요. 7제곱근은 7개 있는 거고 100제곱근은 100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 중에 그걸 다 다루려면 우리가 복소수까지 다 찾아야 되니까 우리 수업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실수인 것만 다루기로 하기로 해요. 그래서 실수인 게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제 1번 한번 가볼게요. 자, 예제 1번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그 다음에 16의 4제곱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의 머릿속에 회로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끈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수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니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x를 뭐 복소수까지 찾으려면 복잡하게 찾아야겠지만 실수에서만 찾으려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찾을 수 있거든요. 뭐를 3번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나올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을 곱해야 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왔네. 찾았네.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있을까요? 실수 중에 없을 거예요. 그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자, 마찬가지 16의 4제곱근은 어떤 걸 4제곱해야 16이 나와 이거잖아요. 그럼 이걸 생각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찾을 수 있겠죠. 조금 어려우면 이걸 한 단계 낮추면 돼요. x 제곱해서 4. 그러니까 뭘 제곱해야 16이 나오지? 4를 먼저 찾아요. 그러면 4는 뭘 제곱해야 나오지? 2인데 그럼 2를 한번 4번 곱해볼까? 16이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플러스 2도 되지만 마이너스 2도 되죠. 왜냐면 마이너스를 4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2도 4번 곱하면 16이니까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 모두 16이 나와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실수인 제곱근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물론 이 방법이 정석은 아닌데 매번 이거를 바꿔서 풀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푸는 게 힘드냐는 얘기냐면 요 예제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푸는지. 자, 어디까지 똑같냐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을 x라고 하면 이 식이 필요하겠지 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맞췄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근데 여기선 정석대로 하려면 이 마이너스 1을 이항시켜서 3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서 이쪽은 허근이네, 이쪽은 허근이니까 실근에서만 찾으면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찾은 거거든요. 굳이 저렇게 찾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응용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초반부터 저렇게 가면 너무 설명이 어려우니까 지금 상태로는 이런 접근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16의 4제곱근도 보시면 16의 4제곱근이면 4제곱해서 16 나오는 x 찾을 거야 해가지고 우리 머릿속으로 아까 찾은 게 플러스 마이너스 2였어요. 요렇게 바로 왔죠. 그죠? 근데 얘는 4차 방정식으로 만들고 인수분해까지 해서 여기는 허근이니까 버리고 실근 중에 2개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찾아온 건데 우리 방금 해봤듯이 이 과정 굳이 하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갑시다. 자, 그러면 문제 2번 보시면 또 2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잠깐 시간 들여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했듯이 식으로 써보고 찾아서 한번 실수인 거 구해 보실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요 식으로 쓰면 x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나오는 x는 누군가 이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뭐를 3번 곱해야 8이 나오는지는 조금만 생각하면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이니까요. 근데 마이너스여야 돼. 그런데 홀수번 곱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만 있으면 되겠네 해서 마이너스 2. 다른 거 찾다 보면 찾기 어려워요. 그죠? 네. 그 다음에 49의 4제곱근은요 x 4제곱이 49되는 x를 찾는 건데 바로 찾기는 숫자가 조금 클 수 있으니까 49는
7, 7에 49잖아요. 그죠? 아, 7을 제곱하면 49네. 그죠? 그러면 7은 또 뭘 제곱해야 나오지? 루트 7이죠. 근데 얘는 짝수잖아요. 그러면 아,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저 4제곱근 중에 실수다 이 얘기입니다. 되시나요? 조금 어색할 수도 있긴 한데 네. 중학교 때도 우리 처음 배울 땐 그랬어요. x제곱이 4 나오는 거 찾았어요. 그냥 감으로 찾아보고 대입해서 찾아보고 그러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x제곱이 5 나오는 건 그러면 이제 없어요. 그러다가 이거 봐 루트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루트가 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서 x제곱이 7 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에요 이렇게 바로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렇게 좀 큰 제곱근들도 지금 처음엔 좀 어색하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찾게 되는데 곧 익숙해질 겁니다. 나중에 말장난에만 넘어가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를 추가적으로 하나 더 풀어보면요. 천천히 이렇게 분배를 해보면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마이너스 2의 전체 세제곱이고 x제곱에 또 세제곱 그 다음 y 4제곱에 또 세제곱 이렇게 분배가 되잖아요. 나누기 여기는 별거 할 거 없이 그대로 다시 써주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8 x의 6제곱 y의 12제곱 나누기 6의 x의 5제곱 y의 2제곱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숫자부터 먼저 계산을 하면요. 우리 뭐 2 나누기 5 이렇게 하면 얘를 5분의 2 이렇게 분수로 쓰잖아요. 그것처럼 6이 뒤에 있으니까 6분의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x는 지수가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빼기 그 다음 y도 빼기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xy의 10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서 한 문제만 더 풀게요. 뭐 64의 4제곱근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64의 4제곱근은 의미가 이제 어떤 걸 4제곱해서 64가 나오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64는 한 단계 떨구면 88에 64니까 제곱하면 8 되는 애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제곱해서 8 되는 애는 뭐 약간 뭐 중학교 때 거 까먹었으면 어렵겠지만 2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루트 8이니까 그거를 변형하면 2루트 2가 될 거고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된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나머지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 한 번씩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